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성공전략연구소의 최고를 염원하는 순수한 사나이 최염순입니다. 오늘은 데일 카네기 씨가 지은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카네기 인간관계론에 대해서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면서 어떻게 기업을 성장 발전시킬 것인가, 이것이 기업이 안고 있는 숙제인 것 같습니다. 피터 드러커는 말씀하시기를 기업이 성장 발전하기 위해서는 고객을 유지하고 계속적으로 새로운 고객을 창출해야 된다. 이러한 고객을 유지하고 창출하기 위해서는 고객을 만족시켜야 된다. 근데 재미난 사실은 만족된 고객이 더 이상 충성스러운 고객이 된다는 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옛날까지만 해도 고객을 만족시켜야 된다, 만족시켜야 된다 이렇게 부르짖었지만 그들이 다시 제품을 구입할 확률은 20% 정도뿐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는 고객을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가서 고객에게 감동을 줘야 된다는 겁니다. 감동된 고객만이 그 제품을 다시 구입하게 되고 아주 충성스러운 고객이 되어서 제품의 전도자가 돼서 그 제품을 다른 분들한테요, 계속적으로 이 제품을 구입하라고 이렇게 전도자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제품을 어떻게 잘 우리가 설명해서 고객한테 감동을 줄 것이냐. 미국에서는 지금 고객 만족을 넘어서 고객 감동을 주기 위해서 멜컴 벨드리지라는 대상을 만들어 왔고요. 고객한테 감동을 실천한 기업한테, 즉 품질 경영을 잘한 기업한테 대상을 주고 있는데 많은 회사들이 이 상을 수상했습니다. 예를 들면 페더럴 익스프레스사라든지 AT&T라든지 밀리컨사라든지. 그래서 기자가 이 상을 수상한 회장들한테 한번 물어봤습니다. 사장님, 회장님, 어떻게 해서 귀사께서는 이 멜컴 벨드리지 대상을 수상하게 됐습니까? 그분들이 한 대답은 한결같이 똑같았습니다. 감동된 직원은 감동된 고객을 창출합니다. 즉, 감동된 직원을 만드는 것이 모든 비즈니스의 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은 직원을 감동시킬 것이냐? 언퀘스처러블한 리더십. 강력한 리더십을 갖고서 직원들에게 신나는 분위기,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된다. 그럼 이러한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결국은 인간 경영을 해야 된다. 즉 그들에게 신나게 만들어주고서 사람들하고 잘 지낼 수 있게끔 아주 편안하게요, 뭔가 마음으로부터 열의를 갖고서 일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된다. 그러한 인간 경영을 하려다 보니까 더욱더 이런 인간관계론, 인간관계에 대한 중요성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특히 미국에서 연구한 바에 따르면은 성공한 사람들의 85%는 어떤 기술적인 특성이 있기보다는요, 인간관계가 훌륭해갖고 성공을 했다 그럽니다. 15%의 사람만이 어떤 기술적인 특성이요. 예를 들어서 변호사라면 아주 법률적인 지식이 많아서, 회계사라면 어떤 회계에 관한 지식이 많아서 성공을 했는데, 살펴보면은 85%의 사람들은 사람들과 잘 지내는 능력이요, 자기의 생각을 잘 표현하면서 그들의 생각을 잘 받아들이고 그들과 함께 기분 좋게 지내는 그러한 기술들을 잘 체득한 사람들이 어떤 인생을 사는데 아주 성공적으로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번 우리들이 어떻게 한번 우호적인 사람이 되고, 또한 다른 사람들로부터 열렬한 협력을 얻어내고, 또한 우리가 조금 좀 소극적인 사람들, 즉 적극적이지 못하고 항상 모든 일에 있어서 부정적으로 대하는 사람들까지도 어떠한 식으로 한번 잘 대해 갖고서 그들에게 열의를 불러일으키고 신나게 만들 수 있는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우호적이 될 수 있는가, 우호적이 되는 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비난, 비평, 불평하지 마십시오. 비난, 비평, 불평하지 마십시오. 우리 사람들은 어떤 잘못한 일을 보거나 어떤 일이 좀 이상하게 되어갈 적에 본능적으로 이 잘못을 지적하게 된답니다. 야, 그따위 식으로 하면 되겠느냐? 야,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근데 재미난 사실은 우리가 이러한 비난을 들었을 적에 과연 기분 좋은 사람이 몇 사람 있냐 하는 겁니다. 감옥에 있는 범죄자들한테도 물어보면은 내가 정말 죽을 죄를 졌습니다, 이렇게 마음속으로 뉘우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겁니다. 그들에게도 물어보면은
아, 내가 진짜 우리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내가 뭔가 부자들한테 돈을 좀 뺏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내가 나눠주기 위해서 이러면서 자기 변명을 한다는 겁니다. 즉 우리가 다른 사람을 비난하면 비난할수록 그들은 자기를 방어하게 되고 자기를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게 될 뿐이지 결국 그들이 아,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러면서 그것을 따라가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비난, 비평, 불평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아, 스키너라는 그 심리학자가 어떤 그 동물이나 식물을 키울 때도 한번 실험을 해봤습니다. 근데 재미난 사실은 어떤 그 비난, 비평을 해서 동물을 키우는 것보다는 칭찬을 했어요. 좋은 말을 해서 키운 동물이 훨씬 더 잘 성장을 한다는 겁니다. 이러한 원리를 왜 우리는 그 사람들에게 안 쓰냐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링컨, 고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링컨은 사실 젊은 시절에 다른 사람들을 잘 비난을 자주 했다 그럽니다. 그래서 남들이 조금 잘못되는 거를 보면은 저 친구는 좀 골탕 먹여야지. 이래갖고는 편지를 써서 보내기도 하고 신문에 써서 알리기도 하고 이래갖고서 다른 사람들의 그 잘못된 점 요거를 꼬집어지면서 어떤 그 쾌감을 느꼈다 그럽니다. 어느 날 이 링컨은 그 당시 그 잘 알려졌던 그 제임스 쉘지라는 그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꼬집는 글을 썼습니다. 제임스 쉘지는 화가 머리끝까지 나갖고서요. 그 링컨한테 결투를 신청했습니다. 너 같은 놈은 내가 그냥 안 놔두겠다. 자, 결투를 하자. 당황해진 링컨은 그 육사를 나온 사람한테 그 칼 쓰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드디어 결투 날이 되어서 강가에 나가서 결투를 하는 찰나였습니다. 그때 두 사람의 재능을 아낀 사람들이 야, 정말 화해를 해라. 이래서 그 결투를 하려는 순간에 드디어 둘은 화해를 하게 됐습니다. 이 사건이 있고 나서 링컨은 큰 교훈을 얻었습니다. 결국 다른 사람을 비난, 비평, 불평해서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구나. 그 일이 있은 다음부터는 링컨은 다른 사람을 비난, 비평, 불평 안 하고 항상 그 사람들의 좋은 점에 대해서요. 그래서 링컨이 죽었을 때도 그의 적이었던 그렇지만 그에 의해서 국방장관으로 기용되었던 스탠톤 같은 사람은 여기에 이 세상에서 사람을 가장 잘 다루는 사람이 누워있다. 그러면서 그 탄식을 하고 이랬습니다.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벤자민 프랭클린요. 이 사람도 젊은 시절에는 다른 사람들의 그 잘못을 계속 지적만 하고 그랬었는데 나중에 이것이 잘못됐구나. 그거를 알고 나서 벤자민 프랭클린이 그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떠한 말도 나쁜 말을 하지 않고 오직 그 사람이 가진 좋은 점, 장점에 대해서만 얘기를 한다. 저는 사실 그 강연을 하면서 어디 가서도 강조하는 것이요. 이 비난, 비평, 불평을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강조를 합니다. 왜? 우리가 비난, 비평을, 불평을 안 하게 되면 우리 마음속에 있는 어떤 부정적인 마음들이요. 부정적인 마음들이 하나씩 뿌리가 뽑혀지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해서 부정적인 마음이 뿌리가 뽑혀지기 시작하면은 그 다음서부터는 우리가 그래 내 인생을 좀 멋있게 살아야 되겠다. 우리 회사를 좀 더 발전시켜야 되겠다. 이러한 그 긍정적인 마음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부정적인 마음에서 긍정적인 마음으로 돌아서기만 하면요. 그때서부터는 우리가 가졌던 그 능력을 계속적으로 발휘할 수 있게 됩니다. 윌리엄 제임스가 말했듯이 우리 사람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가진 능력에 반도 못 쓰고 사실 인생을 산다 그러는데 왜 그렇게 되느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우리들이 부정적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이래서 안 되고 사람들이 왜 이래서 안 돼? 그러다 보니까 내가 너는 나쁜 사람이야. 이렇게 우리가 한 손으로 다른 사람을 향해서 비난, 비평, 불평을 하게 되면은 나머지 세 손가락은 나를 향해서 가리킨다는 겁니다. 너도 나쁜 사람이야. 네가 뭘 잘하는 게 있다 그래. 너나 똑똑히 하라 그래. 이러다 보니까 내가 왜 이렇게 똑똑하고 내가 왜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잘하려고 그러는데 왜 다른 사람들이 나를 향해서 이렇게 비난하게 될까? 결국은 내가 다른 사람을 비난하기 때문에요. 내가 불평을 하기 때문에 그것이 나한테 돌아온다는 사실이요. 저는 얼마 전에 그 타파웨어라고 세계적으로 그 유명한 그 그릇을 취급하는 회사 분들을 상대로 해서 그 훈련을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그 60이 넘으시뇨. 환갑이 넘으신 분이 한 분이 참여하셨는데 이분은 세계에서 가장 그 판매 기록이 좋은 분 중에 한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한테 그 비결을 물어봤습니다. 김난자라는 선생님이었었는데요. 이분은 단 한마디로 말했습니다. 저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우리 직원들에 대해서 비난, 비평, 불평을 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비난, 비평, 불평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좋은 일이 있다면은 좋은 일을 직원으로부터 발견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마음으로부터 솔직하고 진지한 칭찬을 해줍니다. 제가 다른 점은 모르더라도 혹시 비결이 있다면은 비난, 비평, 불평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그분의 그 환한 미소를 보면서 아, 세계에서 탑이 되는 세계에서 제일 가는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구나. 여기에 있구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비난, 비평, 불평을 하면서 내 자신은 물론이고 다른 사람까지 망치게 하고 있습니까? 자녀분들한테도 야, 이 바보 같은 녀석아, 네가 잘못했잖아. 너는 왼수다 왼수. 심한 경우에는 이러한 것이 그들에게 얼마나 상처를 주고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서부터 비난, 비평, 불평을 안 하게 되면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 부정적인 것들이 조금씩 사라지게 되고 긍정적인 마음이 싹트게 돼서 진짜 우리가 나가고자 하는 방향, 우리가 하고 싶었던 일들, 좀 더 신나게 재밌게 살고 싶었던 이러한 일들이 펼쳐지는 것 같습니다. 김일천 상무님이라고 모 회사에 근무하시는 분이 계셨는데 아주 유능한 직원이 일을 잘 안 하더랍니다. 아니 이 유능한 직원이 왜 이렇게 일을 안 하는 거야? 마음속으로 항상 답답했답니다. 아니 이 친구가 이렇게 머리가 좋은데. 그래서 보고서를 가져올 때마다 야, 이거 도대체 당신은 이렇게 유능한 직원이 왜 이렇게 이 모양이냐? 좀 정신 좀 차려서 해봐. 그런데도 전혀 개선이 안 됐답니다. 근데 어느 날 야, 그래. 비난, 비평, 불평을 한번 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래서 보고서가 왔을 적에 마음엔 들진 않았지만 야, 이거 그래도 괜찮은 것 같은데 요러한 점은 조금 고쳐야 될 것 같으니까 한번 좀 다시 해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날 다시 보고서가 왔을 때 보니까 별로 그렇게 낮은 게 없더랍니다. 그렇지만 비난, 비평, 불평을 하지 말아야지. 꼭 참았답니다. 그리고서는 그래, 어젯밤에 수고 많이 했다면서 야, 진짜 이거 보니까 아주 멋있게 됐네. 그래, 수고했어. 이러고서 돌려보냈더니 이 직원이 며칠 있다 찾아왔답니다. 상무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앞으로는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는 일을 좀 잘하고 싶었는데 상무님께서 항상 저한테 비난, 비평만 하시니까 글쎄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일을 좀 잘하려고 그래도 왠지 일이 잘 안 됐습니다. 정말 제가 잘못했습니다. 앞으로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 이후로는 그 직원이 얼마나 열심히 일을 하는지 내가 하버터면은 유능한 직원의 사기를 꺾어서 그의 재능을 썩힐 뻔했구나. 상사의 이 비난, 비평, 불평을 안 하는 태도가요. 자기 자신은 물론이고 다른 사람을 바꿔준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바꿔주는 겁니다. 저희 또 최남영 교수님이라고 교수님께서는 한번 오셔갖고서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학생들한테 야, 너희들이 뭐 머리가 좋으냐? 너희들이 뭐 인류대학생이냐? 이런 식으로 공부해서 어디 되겠느냐? 비난, 비평을 했더니 점점 수강하는 학생 수가 줄어들더랍니다. 나중에 원인을 살펴보니까 야, 내가 진짜 비난, 비평을 하는구나. 이걸 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 다음서부터 비난, 비평, 불평을 안 하고 여러분들은 정말 엘리트 중에 엘리트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세계에서 활동을 하면서 우리나라를 빛내고 세계를 빛날 인물이다. 나는 여러분들을 믿는다. 여러분들은 해낼 수 있다. 이렇게 힘을 주고 난 다음부터는 수강생들이 너무 많아져 갖고서요. 강의장이 부족할 정도로 그 다음서부터는 교수님께서 입장하시면은 모두 기립박수를 할 정도로 이렇게 바뀌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감히 말씀드립니다만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한 번만 꼭 참고요. 꼭 참고 비난, 비평, 불평을 하지 말자. 비난, 비평, 불평을 하지 말자.
이렇게 되면은 그 다음서부터는요. 모든 인간관계가 좀 더 좋아지고 좀 더 원활해지고요. 멋지게 될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존스 박사라는 분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안다는 것은 모든 것을 용서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도 인간이 죽을 때까지 인간을 심판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왜 다른 사람들을 심판하려고 합니까? 자, 비난, 비평, 불평을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되면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비난, 비평, 불평을 받지 않고 존경받는 훌륭한 인물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솔직하고 진지하게 칭찬을 하라 합니다. 솔직하고 진지하게 칭찬을 하라 합니다. 자, 우리들이 그 살아가면서 원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죠. 자, 인생을 살면서 사람들이 원하고자 하는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먹고 자는 거, 입는 거,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사고 싶은 욕망. 근데 사람들이 가장 그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는 건강하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좀 더 인정을 받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인정을 받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것이 사람들이 가장 원하는 것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왜 이 인정을 안 해주냐 하는 겁니다. 자,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어떤 말을 들었을 적에 가장 기분이 좋았던가? 비난을 받았을 때였습니까? 아니면은 참 이 일 잘 됐다. 야, 너는 정말 훌륭한 인물이다. 얼마나 멋있게 이렇게 일을 했느냐. 100사람한테 1000사람한테 물어봐도 칭찬을 받았을 적에 정말 기분이 좋았었고 뭔가 더 잘하려고 그랬다. 이러한 대답이 나올 겁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어떤 일을 잘하게 하기 위한 방법으로서는 스스로 그 일을 하도록 원하는 것 이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내가 이 일을 좀 더 잘해야 되겠다. 이러한 마음이 생기지 않고서 일을 잘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프로이드는 이러한 욕망을 갖다가 위대해지고 싶은 욕망이라고 그랬습니다. 인간은 누구나가 위대해지고 싶은 욕망이 있다는 겁니다. 뭔가 나도 진짜 위대해지고 싶어 야겠다. 두이 박사는 이것을 갖다가 중요한 사람이 되려는 욕망이라고 그랬습니다. 중요한 사람이 돼본다는 거. 뭔가 살아있으면서 나도 존재한다는 어떤 중요감을 느끼고 싶어하는 욕망. 윌리엄 제임스는 이거를 다른 말로 표현해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인정을 받고자 하는 갈망이라고 그랬습니다. 갈망이라고 그랬습니다. 다른 사람으로부터 인정을 받고자 하는 갈망이요. 갈망. 이러한 거를 위해서 스포츠 선수가 몇 년간에 몇십 년간에 힘든 훈련에도 마다하지 않고요. 연예인들이 나가고 일을 하고 봉사를 하고 정치인들이 나가서 일을 하고 사업가가 한강에 가서 100번 빠져 죽을 결심을 하면서도 사업을 하게 되고요. 이러한 다른 사람들을 인정해주는 이 역할을 왜 하느냐 하는 겁니다. 많은 그 소녀들이 그 범죄단에 그 가입해 갖고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것도 따지고 보면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중요감을 획득하고 싶다는 겁니다. 그들은 좋은 일을 해서 중요감을 못 얻기 때문에 나쁜 일을 해서라도요. 중요감을 얻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범죄를 저질러 놓고 나서 그 감옥에 가서 제일 먼저 요청하는 것은 그들의 얼굴이 난 신문을 요청한다는 겁니다. 신문을 봄으로써 자기들의 사진이 크게 신문에 난 것을 보고는 어떤 그 중요감을 나쁜 쪽으로도 중요감을 획득하면서 형기 따위에는 별로 관심을 안 둔다는 겁니다. 정신병원에도 가보면은 정신병원에 오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현실 세계에서 중요감을 못 느끼기 때문에요. 현실 세계에서 중요감을 못 느끼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어떤 정신이 이상된 상태에서요. 이상된 상태에서라도 어떤 얻으려고 하는 이러한 심리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 정신병원에 온다는 겁니다. 즉 아이를 못 낳아서 진짜 이혼을 당하고
비참하게 살아가 있는 한 부인은 정신병원에 와서 매일 새로운 아기를 낳는답니다. 선생님, 저도 오늘 아주 훌륭한, 아주 이쁘게 생긴 아기를 분만했습니다. 선생님, 제가 아주 이쁜 아기를 오늘도 또 낳았습니다. 이러면서 그들은 어떤 정신병이지만 아주 생활을 즐기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신병 의사들께서는 말씀하시기를 그분들이 현실 세계로 돌아오는 것보다도 어떤 면에서는 그 상태가 지금 정신 이상이 된 상태가 더 좋을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 그럽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 세계에서 인정을 받으면서 그 중요감을 맛보면서 뭔가 그 참 있게 살고 있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그 유명한 그 경영 컨설턴트였던 또한 경영자였던 찰스 수왑은 앤드류 카네기요, 강철왕 카네기 밑에서 연봉 100만 불의 그 높은 봉급을 받았었습니다. 근데 그분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강철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잘 알고 있는 것은 아니다. 나에게 만약에 재주가 있다면 나는 다른 사람을 비판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한 일이 마음에 들면은 진심으로 찬사를 보내고 아낌없이 칭찬을 합니다. 이랬다 그럽니다. 록펠러가 세계적인 거부가 된 것도 이러한 칭찬을 잘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럽니다. 일례로 동료인 에드워드 베드포드가 사업에 투자를 해갖고서 100만 불이라는 거금을 투자를 했는데 일이 잘못됐습니다. 근데 이 에드포드는 수습을 해갖고서 100만 불 중에서 60만 불을 건지게 됐습니다. 그때 록펠러가 에드포드를 만나서 뭐라고 말씀했는지 아십니까? 야, 자네 어떻게 그렇게 사업을 하나? 이렇게 말씀을 했을까요? 아닙니다. 록펠러는 에드포드를 만나자마자 어깨를 툭툭 치면서 야, 정말 자네는 경영의 규제세. 어떻게 그 상황에서 60만 불이나 건질 수 있었나? 자네가 다음 프로젝트는 좀 맡아서 해주게. 나 같았으면 그 상황에서 60만 불이 아니라 100만 불을 다 잃고도 그 이외에 다른 손에도 더 입혔을 것세. 록펠러는 40만 불 잃어버린 거에 대해서 책망하지 않고 그 상황에서도 어떻게 60만 불을 건질 수 있었나 이러면서 잘된 면요, 실수를 하고 일이 잘못됐을 경우에도 그 잘된 면을 봐줘서 그 점을 칭찬해 줬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록펠러를 위해서요 열심히 일을 했고 그 바람에 그 록펠러는 세계적인 사업가요. 정말 어떤 사람으로서 한평생 진짜 보지도 못할 그 많은 돈을 쌌다는 겁니다. 저희들이 그 가정에서도 보면 마찬가지입니다. 일례로 식당에서 일하는 한 아주머니가 어느 날 그 직원들이 와서 식사를 하려고 그럴 적에 음식을 내놓은 게 아니라 어떤 그 건초더미 비슷한 거를 내놨습니다.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아니 이 건초더미를 어떻게 먹으란 말이냐? 아니 당신 우리하고 뭐 감정이 있습니까? 그러자 그 식당 아주머니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10여 년 넘게 음식을 장만해주고 청성을 다해줬는데도 한 번도 음식이 맛있다는 둥 내가 수고한다는 둥 칭찬을 한 번 한 적이 있느냐? 밥을 내가 잘 주고 등을 쓰다듬어 주면 동물들도 거기에 대답을 하는데 만물의 영장인 인간이 어쩜 이럴 수가 있느냐? 그러면서 화를 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부인들이 집을 나가게 되는 이유 중에 많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중요 이유 중에 한 가지는 남편이 칭찬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칭찬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감히 말씀드리지만 오늘 저녁서부터요. 뭐 잘하시는 분은 조금 더 한번 잘해봐 주시고요. 혹시 칭찬하시는 것이 익숙하지 않은 분은 오늘서부터 가셔갖고서 자 칭찬을 해주십시오. 여보, 이 된장찌개 참 구수하고 시원한데 어떻게 이렇게 맛있게 끓였어? 아니 이가 당신 이거 웬일이세요? 아니야 정말 이거 맛있어. 이렇게 하면서 해주면은 진짜 부인의 얼굴에 그 환한 미소를 보면서 더욱더 맛있는 반찬을 매일매일 먹게 될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렇게 되지 않고서 야 이것도 반찬이라고 했냐? 아니 도대체 몇 년간을
몇십 년간을 음식을 했는데 어떻게 이 모양이냐? 이렇게 한다고 했을 때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봐 주십시오. 당신이 한번 만들어 보세요. 어쩌다가 당신 같은 남편 만나서 제가 이 고생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정에 들어가서도요, 환한 미소와 함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솔직하고 진지하게 칭찬을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게 되면은 진짜 수많은 사람이 변하는요. 저는 사실 그 데일 카네기 코스를 통해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솔직하고 진지하게 칭찬을 통해서 그 사업을, 가정을 변화시켜가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은 모 연구소의 실장님은 가정에만 들어가면은 화가 났다 그럽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은 대학교 갈 때가 됐는데도 공부를 제대로 안 하고 가보면 텔레비만 보고 있고, 부인은 뭐 자녀들을 못 살게 굴고, 회사에서 지친 몸으로 회사에 들어가면은, 가정에 들어가면은 화가 났다 그럽니다. 그러면은 우선 그 고함부터 지른답니다. 야, 너희들 일 안 하고 공부 안 하고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야? 이렇게 텔레비만 봐갖고 어떻게 대학교 가려고 그러냐? 그럼 아이들은 자기가 들어가면은 그냥 마치 싫은 사람이 왔다는 듯이 못 본 척하면서 방으로 들어가고요. 그래서 안 되겠다. 야, 내가 가장으로서 그래도 우리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그래도 뭔가 해야 되는데 이렇게 자녀들하고 잘못 지내서야 이거 되겠는가? 그래서 그 다음부터 한 가지 제안을 했답니다. 자, 내가 들어오면은 우리 칭찬을 한 가지씩 하기로 하자. 그런 다음에 우리 각자 일을 하기로 하자. 칭찬을 한 번씩 할 때마다 아빠가 1,000원씩 주겠다. 맨 처음에는 좀 근둥하게 느껴졌던 아이들도 며칠이 지나자마자 아버지, 저 오늘 칭찬 한 가지 했어요. 아버지, 저 오늘 칭찬을 2가지 했어요. 이런 식으로서 칭찬을 1-2가지 하다 보니까 자녀들이 말을 하더랍니다. 아버지, 저희들이 이제 용돈 필요 없어요.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아버님 고맙습니다. 아버님 사랑합니다. 그래서 이 실장님은 행복하게 산다는 게 별게 아니구나. 이렇게 칭찬을 해주니까 우리 가정이 이렇게 바뀌는구나. 그 다음서부터는 회사에 들어가서도요, 가정에서 행복한 마음으로 잘 지내고 잘 자고 회사에 나오다 보니까 내가 어떤 식으로 행동을 했는가, 야, 우리 직원들의 어떤 점을 한번 칭찬해 줘야 되는가. 그래서 그 다음서부터는 잘한 점, 진짜 칭찬해야 될 만점, 격려해야 될 점, 이 점을 찾다 보니까 이제는 뭐 회사 생활이 신나지고요, 직원들도 신나지고, 그래서 업무는 뭐 저절로 잘 된다는 겁니다. 저는 최근 들어서 윤 사장님이라고요, 이분은 아주 그냥 회사 경영하는 게 아주 지긋지긋하다고 저희 데일카네기 코스에 오실 적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힘들어서야 어떻게 해먹겠느냐고. 정말 빨리 회사 그만두고서 내가 다른 사업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차라리 목욕탕이나 하면서 편하게 먹고 살아야지 이렇게 회사 하는 게 힘들어서야. 근데 이분이 1주, 2주 지나면서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회사 경영하는 게 이렇게 쉬운 줄 몰랐네요. 저는 회사에 나가면은 우선 신경질부터 났습니다. 아니, 직원들이 왜 이렇게 일을 안 하는지, 무슨 일들을 왜 이렇게 잘못만 하는지, 왜 이렇게 요령필 국리들만 하는지. 그러다 보니까 화가 나고, 저는 회사에 들어서는 순간서부터 뭐 잘못된 거 어딨나, 오늘은 누구를 혼내줘야 되나, 이러면서 생활을 하다 보니까 직원들은 자꾸 나를 피하게 되고 내 자신도 감정이 폭발해서 정말 너무너무 힘들다 이러고 댕겼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직원들이 뭘 잘했을까, 오늘도 가갖고서 어떻게 재밌게 즐겁게 생활을 해야 될까, 이 점을 찾다 보니까 정말 너무너무 신이 납니다. 이제는. 그래서 들어가면서 어저께 야근하느라고 정말 수고 많이 했구나. 이거 보고서는 정말 너무 잘 됐는데, 이건 전시도 정말 너무 잘 돼 있고, 옷 입는 것도 말하는 것도 전화 받는 것도 이렇게 어떻게 잘할 수 있었느냐. 이제는 뭐 자네들이 다 사장이야. 정말 뭐 나보다도 훨씬 잘하고, 내가 뭘 도와주면 되겠느냐. 이러면서 말을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우리 사장님이 좀 이상하게 된 게 아닐까, 이러면서 좀 꺼려왔던 직원들도 사장님, 이거 제가 생각해봤던 아이디어인데요, 사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장님, 식사 오늘 좀 같이 하시죠.
아, 사장님 저녁도 좀 사주세요. 이러면서 아주 가족적으로요. 요즘은 그래서 이 사장님께서는 회사에 출근하는 게 신이 난다 그럽니다. 아니, 이렇게 경영하는 게 쉬웠는데 제가 왜 그렇게 인상을 쓰고 화를 내면서 괴로워하면서 경영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솔직하고 진지하게 칭찬을 하니까 모든 일이 다 되는데요. 아, 이거를 왜 몰랐을까요? 그러면서 요즘은 뭐 회사를 모양 신나게요. 자, 하루하루가 다르게끔 변화시켜 가고 있습니다. 또 주부장님이라는 분은 집이 들어가서 한번 이거를 사용을 한번 해봤습니다. 일요일만 되면 이 부장님은 그냥 주무시고 계셨답니다. 아, 나는 일주일 동안 너무 피곤하기 때문에 일요일 날만큼만은 나를 깨우지 마시오. 나는 12시까지는 잠을 자야지 되니까. 부인은 당신도 좀 일어나서 애들하고도 좀 같이 놀아주고 집안 청소도 좀 해주고 일요일 날 좀 같이 좀 외출도 하고 이래지. 아니야. 나는 일요일 날만큼만은 내가 늦잠을 자야 돼. 그러다가 어느 날 드디어 그래. 솔직하고 진지하게 칭찬을 하라 그랬지. 맞아. 우리 가정을 위해서 나도 뭔가 좀 좋은 일을 해야 돼. 이렇게 결심을 하고는 일요일 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셨답니다. 그래서 뭐 잘 안 나오는 노래지만 뭐 흥얼흥얼 거리면서 햇바람도 좀 불면서 야, 좋은 날이다. 그러면서 집안 청소를 거들어 주면서 생각을 했답니다. 야, 이거 이왕 이렇게 뭐 기분 좋게 생활하는데 우리 부인을 위해서 내가 좀 더 뭐 잘해줄 일이 없을까? 뭐를 해주는 게 좋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맞았어. 그래. 우리 집사람이 커피를 좋아하니까 내가 커피를 한 잔 따끈하게 그냥 따끈하게 한번 끓여줘야지. 그래서 물을 끓여왔고서는 커피를 맛있게 타갖고 부인에게 줬답니다. 여보, 글쎄 이거 내가 아주 그냥 정성을 들여서 탔으니까 당신 한 잔 먹어보지 않겠어? 아니, 당신이? 부인은 깜짝 놀랐지만 그냥 뭐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그냥 마시더랍니다. 그러고서는 별로 반응을 안 보이기에 야, 이거 이렇게도 뭐 별로 그렇게 효과가 없는 게 아닐까 이러한 생각을 했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출근하려고 보니까 웬 메모지가 탁 놓여 있더랍니다. 그래서 여보, 회사에 가서 한번 펴보세요. 딱 설레는 마음으로 그 쪽지를 펴보니까 뭐라고 써있는지 아십니까? 여보, 당신이 끓여준 커피는 정말 향기로웠어요. 아직도 그 따뜻한 향내가 제 마음속에 있습니다. 당신이 좋아하는 매운탕 맛있게 끓여놓을게요. 당신이 좋아하는 소주도 준비해 놓을게요. 여보, 일찍 돌아오세요. 사랑하는 아내가. 이러면서 이분은 진짜 울먹이면서요. 이게 사랑이구나. 이러한 게 사랑이구나. 그분은 말씀하시기를 저는 진짜 열심히 일을 하는 것이 돈만 많이 벌어다 주는 것이 사랑인 줄만 알았는데 조금 일찍 일어나서 청소도 해주고 진짜 남자지만 커피도 따주는 이것이 행복이군요. 정말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많은 필요한 것이 있지만 이렇게 마음속으로부터 우러나와서 정성을 해주는, 정성으로 다른 사람을 진짜 칭찬해주는, 다른 사람에게 정성을 베풀어주는 이 일이 중요하군요. 왜 내가 일을 안 했을까요? 또 저는 모 대기업의 그 사장님으로 계셨던 분 일이 생각이 납니다. 이분은 생일날만 되면은 글쎄 뭐 부인이 자꾸 생일날이라 그러는데 야, 이거 뭐 내가 뭐 몇십 년 동안 안 했던 거를 갖다가 이 나이에 뭐 케이크를 사다 줘, 뭐를 해줘? 에이, 뭐 그냥 가지. 그런데 카네기 코스를 수강한 후에 드디어 결심을 했답니다. 야, 그래, 솔직하게 진지하게 칭찬을 한번 해보자. 내 정성을 한번 표현해보자. 그래갖고는 제과점에 가서 케이크를 정성스럽게 샀답니다. 마침 부인의 50세 생일이었기 때문에 초를 50개 달라 그리고 야, 어떻게 더 할까? 그러다가 꽃집에 가서
장미를 50송이 샀답니다. 근데 장미 50송이가 왜 그렇게 많습니까? 그래서 아유 50송이는 그만두고 5송이만 주셔. 이래서 5송이를 들고 에라 이왕이면 다홍치마라는데 그래 와인도 한 병 사자. 그래서 와인까지 한 병 사들고 집을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왜 이렇게 떨립니까? 아니 내가 이거 뭐 평상시 안 하던 짓을 해서 이 고생을 하나. 그러면서도 야 그래 한번 해보자. 집을 들어가서 여보 아니 당신이 부인이 깜짝 놀라면서 얼굴을 돌리더랍니다. 얘들아 대학교 들어간 졸업한 아들 딸들을 모아놓고서 자 어머님 50배 생신이니까 우리가 축가를 불러드려야지. 자 우리 축가를 불러드리자. 그리고 나서는 생신 축하합니다. 생신 축하합니다. 축가가 끝나기도 전에 자 아내는 눈물을 쭉 흘리고 케이크를 잘라 먹고 와인을 한 병 마시면서 같이 나누어 마시면서 여보 정말 고마워 이렇게 말을 했더니 부인이 눈물을 흘리면서 아니에요 여보 정말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아 이게 사랑이구나. 이게 행복이구나. 왜 케이크를 하나 사다 주라 그랬을 적에 꽃을 한 송이 들고 가라 그랬을 적에 야 그건 뭐 그런 거 뭐 마음으로 하면 되는 거지 뭘 그렇게 행동으로 할 필요가 있겠어? 그러면 마음으로 다 하면 하는 거지. 야 내가 왜 그렇게 했을까? 아 결국 행복은 큰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조그만 것들 평범한 것을 행동으로서 옮기는 데 있더군요.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도 제가 그 열정적으로 이렇게 일을 할 수 있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요. 사실은 미국에 가서 그 데이 카네기 코스를 받을 적에 이게 영어로 하면서요. 또 잘 아다시피 카네기 코스는 말을 계속적으로 하고 다른 사람들의 말하는 거를 또한 교정해주고 인간관계를 교정해주고 이래려다 보니까 사실은 이 뭐 미국 사람들도 그렇게 하기가 쉬운 과정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한국 사람으로서 열심히 하다 보니까 아마 글쎄요 뭐 모르겠습니다. 어느 날 그 IBM에 댕기는 짐 프랭크 CEO고 일본 NEC 회사에 댕기는 쉘이라는 여성이 저한테 다가오더니 탁 노트를 내놓으면서 YS 제 이름이 염순이니까 이니셜로 YS입니다. YS 야 이 노트에다 좀 사인 좀 해주지 않을래? 아니 왜 사인을 해주냐? 아 너랑 이렇게 생활을 같이 해보다 보니까 너는 진짜 앞으로 세계적으로 위대한 인물이 될 것 같은데 이렇게 같이 지내는 동안에 사인을 하나 좀 받아두고 싶다. 사인을? 참 제가 속으로 어떻게 느꼈겠습니까? 야 미국 사람들이지만 그래도 사람 보는 눈은 있네. 그러면서 저는 진짜 너무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이 사람들이 나한테 농담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뭐 한국 사람이 와서 고생을 하고 있으니까 그냥 격려하는 의미에서 이렇게 하는 거겠지. 그런데 그 다음 날서부터요. 제가 아침 새벽 5시면 일어나갖고서 거의 밤 12시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정신없이 보내는데요. 전혀 피곤하지가 않다는 겁니다. 너는 위대한 인물이니까 미리 사인을 받아두고 싶다. 조그만 말 한마디가 계속적으로 제 가슴 속에서 그냥 메아리가 쳐갖고서 지금도 저는 어떠한 그 힘든 일이 있고 그럴 적에는 너는 세계적으로 위대한 인물이 될 거니까 미리 사인을 받아두고 싶다. 이 말이 제 가슴 속에 와닿고. 자 여러분 진짜 주변에 계신 분들한테 지금 이 순간서부터 솔직하고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진지한 칭찬을 해주십시오. 그러면은 정말 선생님 때문에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너무너무 즐겁습니다. 선생님 고맙습니다. 이러한 말을 들으면서 우리는 신나는 하루하루 진짜 즐거운
회사 생활을 하든지 사회생활을 하든지 신나는 생활을 하게 될 겁니다. 세 번째로는 다른 사람들의 마음속에 열렬한 욕구를 불러일으켜라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의 마음속에 열렬한 욕구를 불러일으켜라. 다른 사람들의 마음속에 열렬한 욕구를 불러일으키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데일 카네기 씨는 말하기를 자기는 딸기나 아이스크림을 무척 좋아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낚시를 갈 적에는 항상 지렁이나 메뚜기를 준비한다 그럽니다. 왜냐고요? 본인은 딸기나 아이스크림을 좋아하지만 메뚜기는 지렁이나 메뚜기를 좋아하기 때문에요. 물고기가 좋아하는 것은 딸기나 아이스크림이 아니라 지렁이나 메뚜기를 좋아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항상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물고기가 원하는 것이 뭘까? 왜 이거를 인과관계를 하는 데 있어서도 안 쓰느냐 하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 그들이 갖고자 하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을 그들이 성취하는데 내가 어떻게 하면 도와줄 수 있을까? 이 점만 생각하게 되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마음속에 열렬한 욕구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겁니다. 에머슨 부자가 그 망아지를 마구간에 집어넣으려고 그랬던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에머슨은 철학자지만 그냥 망아지를 뒤에서 힘껏 밀었습니다. 아들은 앞에서 망아지를 막 잡아 끌었습니다. 근데 이 망아지는 내 다리로 탁 버티고 서갖고서는 전혀 끔찍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니 이 망아지가 왜 움직이지 않나? 빨리 마구간으로 뒤로 놓아야 될 텐데. 근데 옆에서 이 광경을 보고 있던 가정부가 씩 웃었습니다. 예, 제가 망아지를 마구간에 들여놓겠습니다. 이렇게 말한 가정부는 새끼손가락을 망아지 입으로 이렇게 가져가서는 빨게 했습니다. 이 새끼손가락을 쭈쭈쭈쭈 빤 망아지는 하녀가 이끄는 대로 그냥 고분하게 마구간으로 들어갔습니다. 즉 망아지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아는 데 있어서는 에머슨보다도 가정부가 훨씬 잘 알았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의 마음속에 열렬한 욕구를 불러일으키십시오. 이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전 세계를 자기 편으로 만들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은 외로운 길을 가게 됩니다. 우리가 취직을 할 때 이력서를 쓰는 문제에 있어서도 그렇습니다. 저는 이러이러합니다. 저는 이러이러합니다. 이러는 것보다는 귀사에서 하는 일에 저는 이러이러한 일을 도와서 귀사에 이러이러한 일을 더 신장시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영업사원으로 만약에 구직 요청을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저는 귀사에서 이러이러한 제품을 영업을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이러한 제품을 영업을 하는 데 있어서는 이러이러한 기술이 사람을 잘 새기고 또한 열정적으로 제품을 설명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는 걸 잘 압니다. 저는 제가 가진 열정과 또한 제품 지식으로서 귀사 제품을 잘 팔 수가 있습니다. 저를 채용해 주시면은 제가 이러이러한 식으로 일을 해갖고서 귀사의 그 판매 신장에 기여를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저희가 구직 신청서를 쓴다 그러면은 훨씬 더 많은 회신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른 사람들의 열렬한 욕구를 불러일으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그들이 원하는 게 뭐냐? 고객이 원하는 것이 뭐냐? 우리 가족이 원하는 것이 뭐냐? 내가 상대하고 있는 사람이 원하는 것이 뭐냐? 이거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그럽니다. 저희가 자녀들 교육이 힘들다 그러는데요. 최근에 저희 코스를 수강하신 전영희 사장님께서는 여성분으로서 이거 자녀 교육을 좀 잘 시켜야 되겠다. 항상 이러한 생각을 하고 계셨답니다. 근데 자녀들이 다 크다 보니까 영 말을 안 따라드립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자녀들이 자기가 생각하니까 보니까 체력이 약한 것 같은데
이 운동을 할 생각을 전혀 안 하더랍니다.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면 자녀들에게 열렬한 욕구를 불러일으킬 수가 있을까? 그래서 생각을 하다가 제일 좋은 방법은 나부터 한번 해보는 거다. 그래서 이분이 좀 이제 체격이 좀 그래도 좋으신 편이었는데요. 아침서부터 달리기를 조금씩 시작했답니다. 그랬더니 자녀들이 어머니 그거 왜 쓸데없는 그런 걸 하고 계세요. 그냥 집에서 그냥 편하게 계신 게 그냥 하게 좋으신 거예요. 이러면서 말리기도 하고 좀 시큰둥한 표정으로 이렇게 바라보고 그랬는데요. 그래도 요번만큼만은 내가 뭔가 그래도 우리 자녀들에게 선물을 한번 해줘야지 이러면서 참고서 했답니다. 그러면서 이거 달리기를 하고 나니까 너무너무 상쾌하다. 밥맛도 좋고 내가 아침서부터 그렇게 뛰어서 그런지 오늘 너무너무 그냥 아주 회사 일도 잘 됐고 다른 사람들 만나도 아주 기분이 좋았다. 이러면서 한 주일을 하고 두 주일을 하고 이렇게 해서 자꾸 하다 보니까 본인 자신도 힘든 것이 점점 없어지고요. 진짜로 어떤 아침에 일어나서 운동을 하는 걸 즐기게 됐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편도 여보 나도 좀 해볼까? 이러면서 남편도 같이 따라서 이제 아침에 조깅을 이렇게 즐기게 됐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맨 처음에는 이거 진짜 우리 어머니가 조금 요새 이상해지지 않았나 이러면서 의심의 눈초리를 보이던 자녀들도 엄마 저희도 한번 좀 해볼까요? 이래서 한 사람 두 사람 이렇게 조인을 해서 이제는 온 가족이 모여갖고서 진짜 아침만 되면은 달리기를 힘차게 하는 가족. 그러다 보니까 정말 온 가족이 모여서 달리기를 하다 보니까 가족 간에 어떤 정이라 그럴까 그 우애도 더 깊어지고 뭔가 그 사는 그런 맛이라 그럴까요. 이것이 더 좋아졌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역시 뭐를 시켜갖고서는 안 되고 열렬한 욕구를 불러일으키는 것이 중요하군요. 그런 생각을 하게 됐답니다. 잘 알고 계시는 그룹 회사는 지금 우리나라에는 물론이고 전 세계적으로 지금 가장 빨리 성장을 하고 있는 회사인데요. 그 회사에서 일어났던 일화를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계신 이 본부장님이셨는데요. 이분은 한 달 매출 목표를 74억으로 잡고 이거를 꼭 달성해야 되겠다 이러면서 직원들에게 열렬한 욕구를 한번 불러일으키려고 마음을 먹었답니다. 그래서 전 직원들을 모아놓고서 이번 달서부터는 우리가 74억을 한번 달성해 봅시다. 74억을 달성하게 되면은 진짜 우리가 뭔가 도약의 그 발판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이러고서 한번 힘차게 얘기를 하셨다 그럽니다. 그런데도 직원들은 별로 그 반응이요. 이거는 도저히 안 되는 숫자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잘 성장 발전해 왔지만 이제는 더 이상 더 못하겠습니다. 차라리 그냥 저희들을 내버려 두십시오. 정말 이런 식으로 계속 하시면은 저희도 이제 더 일 못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정말 저희 진짜 이제는 못 견디겠습니다. 지금까지 잘하던 직원들이 왜 이렇게 말을 할까? 왜 이렇게 말을 할까? 그래, 이거는 뭔가 내가 조금 부족한 것이 아닐까? 아니면은 내 하는 방법이 틀렸을 거야. 그래, 나부터 한번 신나게 한번 행동을 해보자. 직원들을 이 지쳐있는 직원들에게 어떻게 하면 한번 힘을 더 불어넣어 줄 수 있을까? 그래, 모든 걸 한번 힘차게 해보는 거다. 그래서 그 다음날서부터는 더욱더 힘차게 본인부터요. 표정을 아주 밝게 하면서 좋은 아침입니다. 어저께 힘 많이 드셨죠? 제가 도와드릴 건 없습니까? 요즘 애들은 잘 크고 있습니까? 혹시 가정에서 자녀들 때문에 시간을 내야 될 일은 없습니까? 항상 말씀을 하십시오. 요새 회사에서 어려운 점은 없습니까? 이 부장이 도와줘 갖고서 지금 우리 회사가 아주 착한 성장 발전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도 신나서 한번 일을 해봅시다. 이러면서 매일 아침에 100여 명의 직원들하고 악수를 하면서 그들을 격려하고 그들이 뭐가 필요한지 이러한 거를 계속적으로 물어보면서요. 조직에 조금씩 그 신나는 그 분위기를 조성을 했답니다. 한 주가 지나고 2주가 지나고 한 3주째 되니까 직원들의 표정이 조금씩 바뀌어지기 시작하면서요. 본부장님, 저희
74억 한번 해보죠. 74억이 아니라 이왕이면은 한번 100억 한번 해보는 게 어떻겠습니까? 저희가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뭐 두 자리 숫자 이상을 성장해 왔는데 한번 이왕 한번 해보는 거 한번 획기적으로 저희들의 모든 힘을 한번 결집을 해갖고서 한번 100억을 하는 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떻겠습니까? 야, 그래도 그 다른 건 모르더라도 그 100억은 그거 좀 곤란하지 않습니까? 그 100억은 좀 그거는 뭐 지금 74억도 무리라 그러는데 100억은 좀 무리인 것 같으니까 그냥 74억만. 아닙니다, 본부장님. 이 기회에 뭐 첫 달에는 아니겠지만 우리가 몇 달 계획을 세워서 한번 매월 목표를 100억으로 한번 달성을 해서 저희 그룹이 발전하는 이런 계기를 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브랜드에서 한번 그 100억을 달성하게 되면은 다른 브랜드에서도 이러한 것을 본받아서 한번 달성하게 되지 않을까요? 정말 한번 해볼 의향이 있습니까? 좋습니다. 그럼 한번 100억을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74억도 못하겠다던 직원들의 입에서 100억으로 해보자는 그러한 말이 나와서 100억 목표로 갖고서 한번 계획을 세워서 일을 추진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한번 힘차게 한번 해봅시다. 이래서 매일 아침에 자, 100억을 달성합시다. 100억, 100억 이렇게 구호도 외쳐가면서 힘차게 하루하루를 시작을 했답니다. 그랬더니 조금씩 뭔가 그 보이지 않는 힘이 그 직원들 마음속에서 이렇게 우러나오는 그러한 것을 느낄 수가 있었답니다. 그래서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드디어 세 달째. 본부장님 기뻐하십시오. 드디어 99억 5천만 원을 해냈습니다. 이래갖고서 단일 브랜드로서는 진짜 거의 그 상상할 수 없었던 100억대 매출이요. 100억대 매출이 그 깨지는 그러한 그 경험을 했었다고 합니다. 또 모 회사에 근무하는 과장님 한 분은 야, 나는 진짜 조직에 어떤 그 열정을 좀 불어넣고 싶은데 저는 중간 입장이기 때문에 제 위로도 상사가 너무 많이 있고 제 밑으로도 또 있는데 이거 중간에 있자니까 참 어정쩡합니다. 뭐 제가 뭐 사장이 되면 모르더라도 좀 뭐 힘이 있으면 모르더라도 제가 좀 조직에 열정을 불어넣고 싶은데 참 중간에 있으니까 참 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 저희들이 과장님을 한번 살펴볼 적에 과장님은 충분히 해내실 수가 있습니다. 뭐 위에 분들 밑에 분들 신경 쓰지 마시고 과장님이 할 수 있는 일을 최대한으로 한번 열정적으로 한번 해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뭐 제가 어떤 그 위치가 어정쩡하다고 불평하지 않고 한번 그러면은 제가 있는 위치에서 한번 열정적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이 김 과장님께서는 직원들한테 가서 공약을 한번 하셨답니다. 제가 있는 위치에서는 진짜 한번 열정적으로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한번 지켜봐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도와주십시오. 이래서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아침에 출근하면서부터 열정적으로 일을 하기 시작했답니다. 예, 좋은 아침입니다. 자, 한번 힘있게 한번 합시다. 맨 처음에는 저 친구 뭐 혼자서 뭐 혁신을 하려고 그러나? 젊은 친구가 너무 튀는 것 같아. 그거 뭐 과장님 그거 너무 무리하지 마십시오. 이러한 소리도 들려왔지만 그래. 자, 난 이거 너무나 신이 나서 이런 일을 하는 거니까 계속적으로 좀 격려해 주십시오. 이러면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러면서 계속적으로 열정적으로 그 어떤 그 자기가 맡은 일을 추진해 나갔답니다. 이렇게 해서 한 5개월이 지났을까? 어느 날은 그 여직원 회의 그 회장이 과장님 오늘 저녁 때 시간 좀 있으세요? 오늘 저녁 때 왜요? 시간 뭐 괜찮지? 저희 여직원 회에서 과장님을 꼭 한번 모시고 싶습니다. 그러죠. 예, 그럼 과장님 근무 시간 끝나고 한 7시까지 그 저희 그 여직원의 사무실로 좀 와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녁 때 이거 무슨 일일까? 그리고서 그 사무실에 들어가니까 그 여직원들이 모여갖고서 기립박수를 쳐주면서요. 축하를 해주면서 선물을 주면서 과장님 고맙습니다. 과장님 때문에 저희 회사 분위기가 훨씬 좋아졌습니다.
이제는 저희들도 어떤 그 변하는 분위기를 어느 정도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의 그동안의 그 노고에 보답하는 의미에서 저희들이 조천하나마 조그만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과장님 고맙습니다. 그러면서 따뜻한 말을 해주고 선물해주고 축하의 자리를 마련해 줬을 적에 본인은 느꼈답니다. 어떠한 위치에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자신 스스로 열정적으로 헌신적으로 진짜 즐겁게 기분 좋게 일을 하게 되면은 이러한 것이 조금씩 영향을 미쳐갖고서 다른 사람들까지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구나. 그래서 저는 감히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걸 한번 생각해 봐 주십시오. 그리고 나부터 한번 열정적으로 행동을 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욕구를 한번 불러일으켜 주십시오.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훨씬 신나는 직장, 그리고 진짜 즐거워하는 직장, 멋있는 직장을 만들게 될 겁니다. 네 번째로는 다른 사람들에게 순수한 관심을 기울여라입니다. 자, 다른 사람들에게 순수한 관심을 기울이는 것을 가장 잘하는 동물이 어떤 동물일까요?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봐 주십시오. 이 동물은 일을 안 합니다. 그런데도 아주 귀여움을 받으면서 잘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말처럼 어떤 사람을 태우고 달리질 않아도 되고, 소처럼 어떤 일을 밭에서 안 해도 되고, 어떤 동물이냐고요?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 맞습니다. 강아지입니다. 강아지. 강아지는 왜 그렇게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을까요? 아마 어린 시절에 누구나 한 번쯤은 강아지를 아마 키워본 그 경험이 있을 겁니다. 학교에서 막 돌아왔을 때 누가 제일 반겨주었습니까? 강아지가 꼬리를 치면서요, 그냥. 주인이 돌아왔다고 그냥 막 반기면서 달려들 적에 그때의 그 기분이요. 설사 그날은 선생님한테 좀 꾸중을 들어갖고서 기분이 나쁘더라도 강아지는 어떻습니까? 오늘은 내가 기분이 나빠. 이 녀석 저리 가래도 그래도 강아지는 그냥 주인이 돌아왔다고요. 그래서 학교에서 상했던 마음까지도 강아지는 이렇게 풀어준다는 겁니다. 즉, 다른 사람들에게 순수한 관심을 기울이기 때문에 어떤 사심이 없이요, 본인이 있는 그대로 주인에게 보여주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강아지를 아주 귀여워하고요, 사랑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순수한 관심을 기울여주는. 저들이 전화 통화를 할 적에 어떤 말이 가장 많이 쓰이는 것 같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다른 분들한테 전화를 할 적에, 또한 전화를 받을 적에 어떤 말이 가장 많이 쓰는지 미국의 전화회사에서 한번 조사를 한번 해봤답니다. 그랬더니 가장 많이 쓰고 있는 말은 내가, 나는, 나로 말하면 내가, 나는, 나라는 말을 가장 많이 쓴다는 겁니다. 즉, 사람은 이 세상 어느 것보다도 나에 대해서 관심을 보이기 때문입니다. 나에 대해서 관심을 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에게 대해서 관심을 보이는 사람한테, 그 사람한테 순수한 관심을 기울여 주라 이겁니다. 우리가 어떤 산에 가거나 들에 가거나 또한 어떤 특별한 일이 있을 적에요, 단체 사진을 많이 찍습니다. 사진이 현상에 대해서 왔을 적에 누구 사진을 제일 먼저 보십니까? 예, 맞습니다. 바로 내 자신. 나는 어디 있지? 여기 있구나. 전부 자기 자신을 먼저, 자기가 찍힌 자기 자신을 먼저 본다는 겁니다. 이만큼 많은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라고 해도 좋겠습니다, 나 자신에 대해서 관심을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들 자신에게 대해서 순수한 관심을 기울이게 되면은 다른 사람을 내가 친구로 만들려는 것보다도 200배, 300배 훨씬 쉽게, 편하게, 아주 즐겁게 다른 사람을 우리들의 친구로 만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저희들이 가수나 어떤 코미디언이 노래를 부르고 코미디를 하는 걸 보면은 즉시 알 수가 있습니다. 저분이 진짜
다른 사람들에게 순수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구나. 온 청중에게 감사를 하고 있구나. 마음속으로부터 고마움을 표시하고 있구나. 저는 제가 이러한 분들한테 강연할 기회가 되면 꼭 그렇게 하라 그럽니다. 왜냐하면 나는 코미디를 잘하니까, 노래를 잘 부르니까 여러분들한테 코미디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노래를 한 곡 선사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은 암만 재능이 좋더라도 어느 정도까지는 훌륭해질 수 있지만 다른 사람들로부터 마음속으로부터 존경심을 받지는 못한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가수가 무대에 있을 적에 오늘도 이렇게 많은 분들이 내 노래를 들어주시기 위해서 와주시다니, 이렇게 귀한 시간을 내주셔갖고 여기 와주시다니 정말 고맙습니다. 제가 부족하지만 온 정성을 다해서, 온 전신의 힘을 다해서 한번 열심히 부르겠습니다. 정말로 고맙습니다. 이렇게 선생님들이 제 노래를 들어주시기 때문에 저는 제가 좋아하는 노래를 이렇게 실컷 부를 수 있고, 또한 우리 가족들하고 아주 행복하게 지낼 수가 있습니다. 맛있는 저녁을 먹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마음속으로부터요, 어떤 청중에 대해서 순수한 관심을 기울일 적에요, 우리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존경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루즈벨트 대통령은 사실 미국의 어느 대통령보다도 다른 사람들에게 순수한 관심을 많이 기울였던 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시중이었던 제임스 아모스가 저는 메추라기 새가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질문을 했을 적에 그 다음날 루즈벨트 대통령은 전화를 걸었답니다. 제임스, 지금 창밖을 보게나 그 나무 위에 새가 한 마리 앉아있지 않나? 예, 새가 한 마리 앉아있습니다. 바로 그 새가 메추라기 새예요. 이렇게 어떤 직원들의 조그마한 문제에까지도 순수한 관심을 기울였기 때문에요, 사람들은 루즈벨트 대통령을 모시고 어떤 일을 한다는 것이 거의 행복이라는 말을 하면서요, 진짜 지냈고, 루즈벨트 대통령은 진짜 존경받는 그러한 역사상 남는 대통령이 됐다는 겁니다. 저희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순수한 관심을 기울일 적에 평상시엔 잘 안 움직였던 거예요. 이러한 것들도 의외로 쉽게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를 얻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 카네기 클럽의 지금 회장님이신 손병두 회장님께서는 일전에 대기업에 근무하실 적에 한 과장 한 분이 술만 마시면은 지각을 하거나 심한 경우에는 결근을 하고 그랬답니다. 그래서 이 유능한 직원이 어떻게 이렇게 술만 먹으면 이럴 수가 있을까 하면 속이 상하시고요. 그래서 늦게 오거나 그러면은 좀 다음 수업부터는 술을 좀 자제해서 먹고 설사 좀 마시더라도 좀 일찍 오게, 이렇게 아주 좋게 말씀을 해주셨답니다. 그런데도 이 과장은 술만 먹으면은 또 늦게 오고, 또 심지어는 결국까지 계속 거드립니다. 이 친구를 이거 진짜 어떤 문책을 해? 징계를 해? 아니지. 이 사람이 진짜 앞으로 훌륭한 인물이 될 건데 내가 어떻게 도와줄 수가 있을까? 그래, 술 먹고 늦게 오는 날은 내가 술 먹은 걸 알게 되면 집을 같이 가서 같이 한번 나와보자. 이래갖고서 술 먹고 늦게 들어간다는 걸 알았을 적에 아침에 일찍 그 집으로 출근을 해서 멋쩍어 하는 그 과장을 데리고서 아침에 출근을 했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제가 절대로 이런 일이 없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또 술을 먹고서 또 늦게 오더랍니다. 이 친구가 이럴 수가 있어? 나를 이렇게 실망시킬 수가 있어? 아니야. 뭔가 아직 습관이 다 적응 안 돼서 그럴 거야. 그래, 또 가자. 이렇게 술을 먹었을 적에 그 집을 3번이나 방문을 하셨답니다. 그래갖고는 3번째 그 과장하고 출근을 해요. 출근하니까 고맙습니다. 정말로 고맙습니다. 앞으로는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후서부터는 그 과장은 술을 먹든 어떠한 일이 있든지 한 번도 결석을 안 하고, 더군다나 일을 하는 데 있어서도 아주 모범을 보이면서 훌륭한
그 성적을 냈다 그럽니다. 저는 작년에 모 대기업에 가서 그 훈련을 하면서 감동적인 그 얘기를 한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모 이사님께서 그 한 그 반장 때문에 너무너무 골치가 아프셨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은 다 잘 일을 하려고 그러는데 이 반장이 항상 그 말썽을 이렇게 드립니다. 아유, 저 반장만 없으면은 차라리 편할 텐데 이거 어떻게 강제로 해직시킬 수도 없고 어떻게 좋은 수가 없을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하다가 저분에게도 한번 순수한 관심을 한번 기울여보자. 어떻게 내가 좀 순수한 관심을 내 이 진실한 마음을 좀 보여줄 수가 있을까. 마침 그 아들이 대학교에 갔다고 그랬지 아마? 맞아. 대학교에 들어가면은 틀림없이 영어 회화 테이프가 필요할 거야. 요즘 대학생들이 어떤 테이프를 많이 들을까? 그걸 좀 알아봐야 되겠는데? 그래갖고서는 대학생들이 어떤 테이프를 즐겨 듣는지, 대학교에 처음에 들어가면은 어떤 테이프를 권해줘야 되는지, 이거를 조사를 한 다음에 저녁 때 시간을 내갖고서 그 테이프를 사들고 그 집을 방문했답니다. 아니, 이사님 이거 웬일이십니까? 이 사람아, 내가 오늘 한번 온다 그랬지 않나? 그래. 어떻게 뭐 가족은 다 편안하시고? 예, 다 편안합니다. 이렇게 대화를 주고받는 가운데 이거 요번에 그 자네 아들이 대학교 입학했다면서 요새는 대학생들이 이 테이프를 갖고 아마 영어 회화 공부를 많이 하는 모양이야. 이거 뭐 조그만 거지만 자네 아들에게 좀 전해주게. 이사님 뭐 이런 거를 다 그러면서 조금 당황해하면서도 아주 그 감사해하는 그 기색이 그 역력한 거를 발견했답니다. 며칠 있다가 그분이 뭐 조그만 거 들고 찾아와서는 이사님 요건 뭐 별거 아닌데 이사님 요건 뭐 제 조그만 정성이니까 받아주십시오. 이러면서 조그만 선물을 하나 가져왔더랍니다. 그 이후로부터는 이 반장이 얼마나 열심히 일을 하는지요. 어떤 직장 내에서 말썽의 소질이 될 거라든지 아니면 좀 불편한 일이 있으면 옛날에는 그 일을 더 악화시키고 다른 사람들까지도 괴롭게 만들더니 이제는 아주 설선수범해 갖고서요. 아주 모범을 보이면서 굳은 일을 하면 아주 도맡아 처리하고요. 앞장을 쓰다 보니까 뭐 작업 분위기가 살아나는 것은 물론이고 그 인간적인 관계가요. 너무나 그 아주 재밌게 돼 갖고서 즐겁게 돼 갖고서 이분이 말씀하시기를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순수한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마음속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어떤 그 순수한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이것이 중요하군요. 이거를 또한 마음속으로 느끼는 것뿐만 아니라 조그만 행동이지만 이렇게 행동을 하는 게 중요하군요.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자, 지금서부터 다른 사람들에게 갖고 있는 순수한 관심을 마음속으로만 갖고 있지 마시고 이거를 표현해 주십시오. 진짜 만나는 사람마다 행동으로서 내가 진짜 여러분들에 대해 순수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거를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느끼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은 우리는 진짜 어떤 사람하고도요 좋은 관계를 이룩하면서 우리들이 진짜 그 반쯤뿐이 못 쓰는 이러한 힘, 이러한 거를 더 쓰게 하면서 다른 사람들하고 잘 지낼 수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미소를 지어라는 겁니다. 미소를 지어라는 겁니다. 자, 미소를 지어라. 이거는 뭐 암만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파티장에 웬 부인이 화려한 옷을 입고 얼굴서부터 온몸에다가 값비싼 보석을 치장하고 나타났습니다. 자, 얼마나 아름다웠겠습니까? 그런데 이 부인은 전혀 아름답지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얼굴엔 심술이 터덕터덕 붙어 있었으니까. 성낸 표정을 하면서 사나운 듯이 암만 값진 옷을 입고 암만 값진 보석을 치장했다 하더라도 미소가 없으면요. 미소가 없으면은 전혀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전혀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강아지의 그 진짜 그 밝은 미소,
어린애들의 그 천진난만한 미소, 이거를 보는 순간 우리들이 어떤 조금 감정이 쌓여있다거나 좀 우울하다 그러더라도 우리들의 마음은 그냥 저절로 녹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미소를 지을지 않은 사람들은 경영이나 가르치는 일이나 세일즈를 보다 효과적으로 할 수 있으며 아이를 더욱 행복하게 기를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모든 일에서 좀 더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중국 속담에는 그러한 말도 있습니다. 웃지 않는 사람은 사업을 하지 말라. 장사를 하지 말라. 대학을 나오고 암만 학위를 많이 갖다 있더라도 무뚝뚝한 여직원을 고용하는 것보다는 국민학교를 안 나왔어도 좋으니까 항상 만면에 미소를 짓는 그러한 사람을 고용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왜? 미소를 짓게 되면 나의 미소는 다른 사람에게까지도 미소를 짓게 만들어서 서로 간에 계속적으로 샘물이 솟듯이 이 미소를 짓게 만듭니다. 윌리엄 제임스라는 유명한 미국의 심리학자는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많은 사람들은 감정에 따라서 행동하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감정과 행동은 병행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동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감정을 조절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즉, 야, 신난다, 즐겁다. 그러면서 그냥 반드시 미소를 짓고 살며시 미소를 짓고 더 나아가서는 야, 신난다, 하하. 이렇게 한번 억지로라도 자꾸 즐거운 표정을 하게 되고 미소를 짓고 웃고 이러다 보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내 마음이 바뀌기 시작하고요. 아, 이거 기분이 좋다. 이래서 행동을 하다 보면은 감정도요. 아, 진짜 오늘은 좋은 날이다. 즐거운 날이다. 저는 지금 거의 방방곡곡을 댕기면서요. 자, 한번 웃읍시다. 계속적으로 웃는 이러한 그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연습을 할 때마다 누가 가장 즐거워지겠습니까? 저 자신도 조금 이렇게 불편했던 부분이라든가 조금 상했던 감정이 제가 웃고 나면은 우선 저부터 좋아집니다. 저부터 그냥 너무너무 기분이 좋아져 갖고서요. 그 다음에는 더욱더 즐겁게 행동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섹스피어는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세상에는 좋고 나쁜 것이 없다. 다만 생각이 그렇게 만들 뿐이다. 링컨도 또한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행복해지려고 마음먹은 것만큼 행복해질 수 있다. 어떤 주변의 여건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미소를 짓게 되면요. 자꾸 웃게 되면은 이거는 그냥 우리의 마음 속에 있는 그 샘을 터뜨려서요. 쏟아보도 더욱더 그냥 샘이 넘쳐나오게 만든다는 겁니다. 뭐 기업의 사장님은 진짜 그래 미소를 한번 실천해보자 이러면서 아침에 일어나면서부터요. 방긋 웃으면서 하하 웃기까지 하면서요. 여보 좋은 아침이야. 퇴근하고 들어가서도 환하게 미소를 지면서 하하 웃으면서 여보 잘 다녀왔어. 식사를 할 때도 여보 하하 자 맛있게 먹었어. 이러면서 하다 보니까 신혼생활이 다시 돌아왔다고요. 의식적으로 미소를 짓는 게 이렇게 한번 웃어본다는 게 우리들의 생활에 이렇게 즐거워질지 몰랐다고요. 국세청에 댕기시는 모 과장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사진을 찍으면은 통 사진이 잘 안 나옵니다. 암만 미소를 짓고 좀 밝게 찍으려고 그래도 이 사진이 안 나와서 아주 고민입니다. 사진사도 애를 먹고 저도 가끔가다 이렇게 사진을 제출할 때 제 사진이 영 마음에 안 듭니다. 근데 이분이 이 미소를 짓는 막 웃는 연습을 좀 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그렇게 말씀해요. 예, 제가 한번 거울을 보면서 매일매일 한번 5분씩 10분씩 더 나가서는 15분씩 한번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미소를 방실방실 지면서 하하 계속적으로 웃는 훈련을 한번 하셨습니다. 이러고서 거의 한 6주가 지나갔을 때 이분이 뭐라고 말씀했는지 아십니까? 이제는 사진 찍는 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한 번에 찍을 수가 있습니다. 자, 제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밝아진 제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제가 마음이 너무너무 편해졌습니다. 그 전까지 제 표정이 나오지 않을 적에는 저는 뭔가 항상 불안하고 뭔가 좀 덜 된 것 같아서 항상 긴장 속에서 살았는데, 이렇게 밝게 미소를 짓고 더 나가서 호탕하게 웃다 보니까 이렇게 편한데, 이렇게 좋은데 정말 고맙습니다. 이거를 진작 알았었으면은 아마 제 인생이 훨씬 더 지금보다 밝아지고 좋아졌을 텐데,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미소를 짓고 웃는 인생을 살면서 다른 사람에게도 이 미소를 짓고 웃게 하는데 내가 한번 앞장을 서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결국은 행복하게 살지 않으면요, 행복하게 살지 않으면은 두 번 다시 살 수 없는 인생을 즐겁게 행복하게 살지 않으면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지금서부터 만면에 미소를 가득 채우십시오. 다른 사람에게도 미소를 보내십시오. 미소를 보내면은 정말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나는 당신을 좋아합니다. 당신은 나를 행복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전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미소를 받는 사람도 마찬가지로 선생님은 저를 행복하게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선생님을 만나서 너무 반갑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저는 행복합니다. 저는 선생님을 좋아합니다. 이러면서 우리는 진짜 이렇게 변화하는 세상이지만 정말 행복하다, 즐겁다, 신난다. 내가 다시 한번 생을 태어나도 이렇게 한번 멋있게 살겠다. 이러한 멋진 생을 우리 모두가 살게 되실 겁니다.